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약대로 의정부 이전을 주장하는 반면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반대 의견을 밝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한 가운데 해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과 배제된 지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중첩 규제로 지역 개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의정부시가 부동산 조정 지역 해제에서 배제돼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근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고 있지만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심리 건강이 취약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이 지난해 협약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면허시험장을 절대 못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김동근 시장을 설득해보겠다며 최근 의정부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말이 오갔을지 김 시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지난 27일 저녁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만났습니다. 이날 만남은 면허시험장 반대 입장을 밝힌 김동근 시장을 설득하겠다며 서울시가 제안해 성사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선 어떤 말이 오갔을까? 김동근 시장은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존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에 더 나은 전략적 가치를 생각해서 도봉운전 면허시험장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김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시로부터 별다른 제안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동의 없이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뜻대로 일방적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같은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어서 김동근 시장에겐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시의 그리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 외에 제가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앞서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도봉 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옮기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면허시험장 이전 절차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의정부시가 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을 파기할 경우 서울시에 배상해야 할 돈이 크지 않아 재정적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장은 장암동 그린벨트를 풀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지 활용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일부 지역을 제외한 규제 지역 해제를 발표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동두천과 양주, 또 제외된 의정부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주목되는데요.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형입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규제 지역 해제를 결정했는데요. 정부의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경기의 어떤 활성화 내지는 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번에 규제 지역을 해제한 것인데, 어느 정도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해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수도권에서는 동두천, 양주, 파주, 그리고 평택과 안성 등 경기 외곽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특히 동두천과 양주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부 완화하더라도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국내 경기나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은 고금리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규제 지역을 좀 해제하더라도 그 지역 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해제 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 부동산 가격의 내림세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하락폭이 2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두천과 양주는 해제가 되고 왜 의정부는 해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좀 거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규제 지역 해제에서 빠졌지만 이 앞으로 규제 지역의 해제의 어떤 지정 요건들을 갖추게 되면 의정부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이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요건만 갖추게 되면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일부 지역들이 규제에서 해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움직임은 잠잠하고 또 해제되지 않은 곳들에서 아우성이 좀 들끓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규제 해제가 확대될 가능성이나 좀 확대해 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당 기간 동안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함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부가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정주택포럼 서진형 공동대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의정부 조정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동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은 여러 가지 중첩 규제로 지역 개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곳이라며 지난 2020년 6월 의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거래 시장의 침체와 각종 세제 관련 규제가 더해져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막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접경지와 서울 인접지라는 이유로 의정부를 계속 중복 규제하는 건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보류된 의정부와 김포에 대한 공통된 고민이 있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잘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097명이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1,080여 명이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9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 331명, 양주 217명, 포천 119명, 동두천 76명, 연천 36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19.7%로 전날보다 0.4%포인트 낮아졌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18.8%로 전날과 같았습니다. 최근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고 있지만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심리 건강이 취약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과 함께 이달 초 경기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자가 우울 척도 기준 10점 이상의 비율이 41.9%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첫 조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29.2%에 비해서는 10%가량, 가장 최근 조사인 지난 1월 25.1%보다는 15%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 전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심한 울분 상태도 16.7%로 나타나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5시 30분쯤 포천시 군내면의 한 폐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폐차장 내부에 있던 트럭에서 시작됐으며 트럭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는데요. 최근 대전에선 이러한 점을 악용해 가출 청소년을 끌어들여 금은방을 털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또 인천에선 한 초등학생이 8층 건물에서 소화기를 던져 지나가던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고요. 경기도 고양에선 남자 중학생이 동성 초등학생 2명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가해자는 모두 촉법소년인 만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48%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 기준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는데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 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각할 지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겨울철을 맞아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먼저 조류 독감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철새 도래지 축산 차량 통제 구역을 감시하고 소독 시설을 9곳 더 늘려 33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발생 지역의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구제역 대응을 위해서는 10월 한 달간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5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올해 의정부시 생활임금 1,080원에서 5%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보다 960원이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자는 의정부시, 시 출자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공공근로, 지역 일자리 사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사업, 정부의 복지 정책과 실업 대책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확대합니다.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1일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는데요. 다만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과 주민신고제 운영 구간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